네, 체크인 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보면은 상해종합지수는 0.31%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엇박자 흐름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과 투자 전략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좀 시간이 늘어나서 네.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차이나 픽 시간에는 종목을 보기 때문에 그 생소한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항상 제가 시황을 앞에 많이 하는 바람에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식 시장이란 것은 물론 뭐 철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쓰지는 않고 철강 공장이 막 지방에 있고 이래서 멀어 보이지만, 대부분의 어쨌든 철강제도 만들면 우리 삶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더 쉽고, 중국 기업이라고 중국 메이커일 뿐이지 다 우리 삶과 연관돼 있어요. 오늘 것도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춘절 연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이유를 대비하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2072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뭐 조금 장기적인 박스권을 뚫는 게 아닌가 하는 되게 기대감을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다우는 이제 2만을 돌파를 했었고, 물론 2만 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역시나 계속 2만 선을 한번 정말 처음으로 뚫었다는 거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랑 똑같아요. 성적이 90점을 한 번도 못 맞다가 100점 만점에 90점을 처음으로 맞았던 그 순간, 그게 만약 한 번만이라면 정말 어떤 컴퓨터 오류나 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게 진짜 실력이 돼요. 그래서 다우도 마찬가지로 2만을 처음 갔다는 거, 그 의미에 더해서 만약 여러 번 다지고 거기가 이제 새로운 곳이 아니게 되면 거기가 이제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해종합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부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후발증시다 보니까 느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증시가 아주 느리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지금 지구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시장이 아무리 세계적인 리드하는 증시보다 안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특출난 업종이라던가 특출난 종목은 그 나라의 증시랑 상관없이 세계 증시 흐름과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전에 뭐 차이나 펀드에 다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전에 뭐 미차솔에서 많았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미래에스 차이나 솔로 이래가지고 이런 것도 있었고, 차이나 인도 이런 펀드 많았고, 러브 펀드도 많았거든요. 러시아, 브라질 이런 거. 신흥국 펀드가 그 이후로 크게 다쳤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투자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도는 직접 투자가 더 좋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저기 던져놨는데 뒤로, 제도는 직접 투자에 열려 있는데 접근하기가 마음이 안 열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직접 투자가 되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중국 직접 투자죠. 후광통이 열리니까 됐었고, 지금 미국 주식이 밤에 막 거래되는 것도 HTS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되는 건데, 예전에는 그게 안 되니까 간접 펀드, 인덱스 지수만 따라가는,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인덱스 지수만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시 아예 그 종목에 투자할 수가 없었잖아요. 개별 종목에. 근데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렸으나 예전에 인덱스 펀드에서 다쳤던 그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까 아예 접근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새롭게 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은 크게 또 얻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종합과 심천 그리고 홍콩을 보시면은 전부 다 다우의 흐름과는 틀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20개월선 빨간색에 전부 막혀 있죠. 다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뚫어야 됩니다. 왜냐면 2014년에도 보세요. 이 빨간색을 뚫으려고 그 전부터 보시겠어요? 몇 년이요, 이게? 이게 정말로 힘겹죠? 빨간색을 뚫으려고 정말로 매년 그렇게 노력했어요. 이게 일봉으로 보면 얼마나 더 오랜
그림이겠어요. 월봉으로 봐도 이만큼인데. 그래서 이만큼을 뚫으려고 하다가 겨우 뚫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억압됐던 게 폭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1년이 너무나 지겹지만 이것이 만약에 20개월선이 돌파되었을 때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부분이 돌파되기 전에 그 지겨운 부분은 살펴보고 있어야 그 돌파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고, 지금 확률이 더 높은 건 다우 나스닥 세계 증시가 아주 강하게 가고 있고, 주식시장 말고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세계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실물 경기만 나쁜 거예요. 근데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경기가 처음에 그 올라가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그리고 이제 물가 다 오르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너무 짜증이 나요. 서민들이 가장 짜증이 나는 시기가 경기 회복이 초반부.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그 실물 경제랑은 틀리게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지겨운 부분을 살펴보고 있으면 그 뚫는 부분을 포착했을 때 가장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상해, 심천, 홍콩 다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지금 다우 나스닥이 가고 있으니까 이 중국 증시의 문제구나. 그래서 이 부분이 뚫리기 시작하면 다우 나스닥 같이 이제 후발로 다우 나스닥을 쫓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지금 살펴보는 과정으로 삼아야 되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는 저렇게 그 지수를 따라가서 어렵겠지만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활발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에 페트로 차이나라던가 지금 그 중국 석유화학 제가 많이 짚어드렸지만 그 시총 상위에 있는 1위, 5위 종목인데요. 이 그림이 똑같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페트로 차이나라는 중국 석유화학은 중국의 경기를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석유화학 업종에 있는 대표 주자이자 그리고 중국의 1위라면 세계 1위예요, 지금. 그래서 캐파가 가장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화학이 살아난다? 이 무거운 게, 그리고 이런 석유화학이? 그러면 전 세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는 이런 중국의 공장, 큰 캐파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의 주가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큰 부분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귀주모테주란 것은 언제나 스테디셀러 같은 종목. 그러니까 페트로차이나와 중국 석유화학 같은 거는 한 3년에서 5년 그렇게 주기를 가지고 한번 크게 올랐다. 3년 정도 올랐다. 3년을 빠졌다. 그런 큰 사이클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귀주모테주는 차분차분히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상해 자동차 같은 종목도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는 지금 자동차 업종은 삼성전자 IT에 뒤져서 너무나 어렵지만 상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메이커가 우리나라에 진출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로컬 브랜드들의 선전에 힘입어 저 종목도 볼 그 상황이고요. 심천은 뭐니 해도 중국 망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주가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다시 반등을 하는 거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와 심천 지수의 흐름이 갈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13위에 있는 BOE라는 종목, 이것도 많이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춘절 이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인 게, 아까 전에 상해 심천 지수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게 20개월 선을 2011년인가 14년부터 정말 끊임없이 못 들었던 구간이 있었죠. 여기 심천인데 아까는 홍콩을 보여드렸는데 심천도 마찬가지죠. 정말 오랫동안 못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보세요. BOE는 월봉에서 20개월 선을 이번 달에 넘어섭니다. 1월 달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 오르고 나서 뉴스에 BOE가 오른다는 소식을 딱 듣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버렸을 것 같아요. 2015년 6월 달에 만약 이걸 봤다면 너무나 높아서 사지도 못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닥에서 출발하는 구간,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세계적인 IT 경기가 좋아지는 거고,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를 이끌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가전이라던가 휴대폰 부분도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는 이런 BOE 같은 업체가 뜨는 것도 아주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이 뜨면 휴대폰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같이 떠요. 예전처럼 디스플레이가 TV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비아디라는 종목,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유명한 전기차 종목인데, 제가 계속 저번에 보고서도 보여드렸지만, 그 전기차가 이제는 아직까지는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보조금도 줄였다는 보고서를 보여드렸죠, 중국이. 하지만 지위가 꺾이지 않았다는 그게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구조적인 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에서 잠깐 보조금을 줄여서 주춤할지언정 이제는 전기차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는 자동차 내에서 가솔린, 휘발유, 뭐 LPG, 그리고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점유율을 계속 가져가는,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전기차를 사고 싶어서 그냥 사는, 돈 내고 비싼 돈을 내고 사는 사람, 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간 거고, 계속 유가 차트를 자주 보여드렸지만 유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페트로차이나 중국 석유화학이 오르는 것도 유가가 오르는 거에 기반이 되어 있고,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판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전기차나 수소차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배터리 교체 비용이라던가 인프라 이런 거는 해결해야 될 장기적인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너무 싸면 솔직히 전기차 아무리 줘도 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경기에 대한, 경기 같은 부분 요소도 지금 전기차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그거에 반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는 지금 쭉 처지고 있지만, 쭉 처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 2년 내에 가장 싼 가격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주목해 볼 종목이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텐센트 홀딩스가 워낙에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죠, 이거. 월봉입니다. 텐센트 홀딩스는 뭐 슈퍼셀이라는 10조를 주고 그 게임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카카오, 네이버 뭐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다양한 그런 어떤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홍콩 H로 가 있지만 이건 텐센트 홀딩스가 자체적으로 선택한 길이고요. 어쨌든 이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서 아주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글렌코어나 시누쿠 같은 종목이 상해에서 페트로차이나나 중국 석유화학과 같이 비슷한 종목이거든요. 우리나라 따지면 철강, 아연, 뭐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턴어라운드하고 있는 모습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춘절 이후에도 어느 정도 더 이어지면서 다우나스닥을 쫓아갈 수 있는지, 저런 종목들의 포인트를 놓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차이나픽 종목은 자광이라는 종목입니다. 심천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광이라는 업체는 제가 좀 연관을 짓는다면, 아까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설날 연휴가 지났고, 설날에 인천공항도 뭐 터졌다며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 사진, 동영상 엄청나게 찍어오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물론 용량이 크지만 그거 다 어디다가 저장해요? 사진 1000장, 2000장인데. 다 요즘에 클라우드 뭐 서비스라고 거기다 띄워놓죠. 쉽게 말해서 구름 위에 막 띄워놓은 다음에 그거를 모바일 폰에서 보다가 또 컴퓨터 기기로 연결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뜨잖아요. 막 노트북, 컴퓨터, TV 뭐 이렇게 구름처럼 띄워놓고 거기서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연관해서 쓰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목적이 뭐예요? 핸드폰이 아무리 용량이 커도 저장하는 거 몇 년간 추억이 쌓이면 그 추억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추억이 갑자기 날아가면, 핸드폰이 다운이 돼가지고 핸드폰이 고장나서 아예 서버가 날아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시 살릴 수도 없죠, 추억을.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서버잖아요. 근데 이제 자광이라는 업체가 중국 서버 시장의 선도 업체인데, 특이한 거는 칭화대학교의 자회사예요. 대학교 중에 우리나라 뭐 서울대, 연고대가 있지만 이 칭화대는 북경대와 함께 중국의 최대 명문대입니다. 그래서 칭화대학의 자회사로서 중국 서버 시장의 선도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클라우딩 컴퓨팅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동방항공이라던가 여행사 이런 거 계속 늘어나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딩 컴퓨팅에서 서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점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많이 찍고 그런 것이 나중에 막 3D, 4D 막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은 용량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버를 갖고 있는 서버 시장을 운영하는 이 업체는 아주 중요하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런 시장의 배경과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15년 보니까 매출액이 2배로 늘어있는 상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겠는데, 그림 같은 경우에 2015년 6월 달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5년 6월 달에 상해 증시, 심천 증시가 지면서 똑같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까지 붕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20개월 선이 붕괴했다면 아까 말한 대로 20개월 선은 너무나 중요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안 좋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속임수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림은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2배, 영업이익 매출액이 2배로 늘어나고 있는데 20개월 선이
깨졌다. 기술적과 기본적이 엇갈리고 있죠. 그럴 때는 기본적 분석이 계속 늘어나는데 차트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속임수가 많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자광이라는 업체가 클라우딩 컴퓨팅 사업을 하면서 서버 쪽에 있으니까 이 그 어떤 발전 가능성에 힘입어서 이것을 2015년 6월 달에 거품이 조금 잦아드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여기서 잘 그 눈여겨보셨다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천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던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던가 새로운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찾으신다면 신천증시를 잘 연구하시고요. 이런 종목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차이나 오늘도 신일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